한학교의 성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벌써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학교의 별책 부록이 벌써 16번째가 돼가지고요. 귀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박영만, 조미자 집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만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자 집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분이 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 집사님부터. 네, 저는 오남성교회에 있고요. 엘리야 구역이며 이웃 섬김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웃 섬김팀. 조 집사님은요? 저는 엘리야 구역 구역장이고요. 그리고 육여 회장이고 그리고 꽃꽂이 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연속으로 하시는 거죠? 네. 코로나가 도와준 거네요. 죄송한데 너무 한 일이 없습니다. 답을 하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교회에서는 이런 일 감당하시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 감당하고 계세요? 저는 사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자치센터나 농협 단위 이제 어머님들 강습을 하고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 써서 동아리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곡나루 축제 때도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여주에서 전체적으로 행사가 되는 축제들은 거의 다 나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사님이 여주를 쓸고 계시군요. 그러게요. 언론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조 집사님은요? 저는 오학동에 있는 명품 드림 부동산 운영하고 있고요. 예.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아마 그 여주 신문인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광고가. 예, 돈 내고 광고하고 있어요. 돈 내고. 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면 조 집사님네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 단둘이 신혼을 갖다 만끽하고 계시군요. 그 두 분께서 결혼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저희가 2006년에 결혼했으니까요. 이제 15년 차 됩니다. 15년 차.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사물놀이 수업을 하면서 그 회원분이 여주의 동원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집 앞에 가서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날도 갔는데 그 집 주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 있느냐? 아니 없다. 소개시켜줘도 되겠느냐?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소개팅으로 만나신 거네요?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조 집사님은요?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같은 회사 다니시던 분이 여주로 이제 옮겨 왔는데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 생기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뭐 이러는 본인 친구가 있으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주에서. 그래 멀지만 좋다. 여건이 다 좋으니까 오케이 하고 만나는 날 정작 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머리가 없는 분이 저 앞에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저런 분을 만날 때가 되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데 머리를 묶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 그때는 머리 묶으셨어요? 그냥 흔히들 예술가들이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데요. 그냥 안 깎다 보니 길렀고 허리까지 길렀었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모르겠네요. 처음 만나면 어땠어요? 느낌이 서로. 박 지사님은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그냥 편하고 좋았습니다. 편하고 좋으셨고 조 지사님은?
저는 이제 태어나서 머리 긴 남자하고 처음 말해봐가지고 그래서 오늘만 만나고 말아야 되는 관계로 일회용으로 네, 직업적 성격상 예, 성의껏 예, 밥도 사드리고 뭐 말도 열심히 잘하고 해서 이제 빠이빠이를 했죠. 처음에 그러면 예, 지사님 마음에 들었는데 예, 조 지사님 마음에 안 들었고 예. 그 상태였는데 그러면 두 번째 만남은 그러면 애프터를 신청하셨어요? 기억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었고 저는 여주에 있었고 예. 주마다 서울로 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군요. 예. 마냥 좋았어요. 그러면 조지서님은 처음에 그렇게 마음이 좀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언제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서 교제해 봐야겠다라고 언제 느끼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한번 만나고 말 거였지만 그 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언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할 때 굉장히 유쾌한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 진중한 사람만 있고 이렇게 방방 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여튼 소개해 주신 분이 3-4번은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3번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꾸준히 만나는데 제가 그 사이에 그 뭐 헤어질까 말까 막 이런 관계도 많았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동안 사실 정상적으로 사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여튼 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외로운 차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지사님 아플 때 옆에서 지켜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동했던 거네요. 네. 그러시구나. 결혼은 2006년 11월 달에 여기 실륵사에서 하신 거예요? 네. 현재 여주박물관이 있는 마당에서 전통혼례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치렀습니다. 사물놀이 그런 일을 하셨으면은 그러니까 전통혼례는 뭐 자연스럽겠네요. 네네.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네. 혹시 그 야외 촬영할 때 비 오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이 많았을 텐데 비는 안 왔어요? 네, 맑았어요. 좋으셨군. 네. 그러면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계속 여주에서 일하셨고 지사님 그러면 서울에서 계속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이 사람이 사당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울로 가서 이제 여주로 출퇴근을 거꾸로 되셨네. 이제 집이 이제 서울이 되어지고 지사님이 여주로 왔다 갔다. 그러시구나. 그럼 지사님은 그럼 그때 무슨 일 하셨어요? 삼성생명에서 교육 담당이랑 신입사원 교육 담당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을 영업을 하게 하는 뭐 그런 직업을 필드까지 가지고 나가서 있었어요. 내보내는. 네. 그 일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스트레스가 꽤 많이 받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주로 이렇게 내려오신 건가요? 바로? 서울에서 그렇게 3년을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수원에 가 계시다가 여주에는 그럼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왔고 조집사를 2015년도에 내려오게 했고요. 그럼 지사님 2014년도 미리 내려왔다가 2015년도에 집사님도 이제 같이 이제 합가하는 거로. 그렇군요. 두 분은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좀 젊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싱싱하다고 해야 될까요? 톡톡 튀기도 하고.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다 뭐 부활절이다 이러면 교회 가서 이제 먹을 것들을 먹는 기쁨에 다녔던 것 같고요. 이제 청년 때 정말 21살 때 집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기회로 갔는지 모르는데 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청년의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잘 하다가 그 중에 그 청년 한 명의 어떤 믿음의 자식이 그럼 안 되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어느 날 또 안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순복음교회 쪽
어느 날은 또 거기 가 있고 거기서 또 기타 치며 찬양도 했다가 또 다른 어떤 뭐 기억이 없는 상처들이 자꾸 쌓여서 거기도 또 멀어지고 자꾸 이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참 우리 가운데 그 요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성령님도 믿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같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낙심하지 않는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케이스들이 사실 많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참 신앙을 한 번씩 점검해 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누굴 믿는 건지, 믿는 사람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는 게 그게 중심인 거죠. 그래도 집사님은 뭐 이렇게 약간씩 왔다 갔다 이제 시험도 들었다 풀렸다가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 집사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제가 조금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긴장감 또는 불안함 늘 이런 상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0대 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누가 교회를 오라 그래서 간 건 아니고 제 혼자 스스로 교회 가서 내 마음이 좀 힘드니까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좀 좋아지고 또 조금 좋아지면 또 안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20대 때 좀 반복하고 있다가 이제 한참 동안 교회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회사를 가는데 아침에 헬스장을 갔다가 출근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늘 헬스는 같이 하는데 대화는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어떤 언니가 아침에 느닷없이 드라이 하다 말고 언니 교회 가지 않으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한 번도 안 나눴었는데 저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거의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교회를 가보자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전도를 하는 걸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바로 한마디 거절도 없이 대답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고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신비하네요. 그래요. 우리 한강교회에 처음 오신 게 그 해인가요? 이사 오던 해? 조금 걸렸고요. 네. 여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성남으로 계속 주마다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성남으로 다니셨고, 그러면 성남에 다니시다가 그 성남에 있는 그 교회가 사모님? 그 사모님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라 거기 개척교회였는데 정말 열심히 거기를 봉사했어요. 근데 이제 여주로 오고 보니까 이제 좀 멀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주로 이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기 부동산 같이 하시는 분이 저기 학동 성결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한 2번 정도 나갔는데 그러던 중에 그 인성경 집사님께서 우리가 성남으로 다니던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다니세요. 네. 그래서 그 인성경 집사님께 그 목사님께서 저희를 맡기신 거죠. 이 두 사람을 부탁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인성경 집사님 집에 초대가 돼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사이에. 초대받아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강교회를 소개받았고 그 와중에 저희 사무실 옆에 그 안명 집사님 사무실이 있거든요. 핸드폰 가게? 네. 거기 가끔 가면 한강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던 차에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한강교회를 오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 일찍 왔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이 교회는 찬양이 참 풍성하구나. 예. 그 점이 처음으로 좋았고, 두 번째는 목사님도 젊으시고 교회가 나이대가 젊은 게 아니라 교회가 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교회 생동감. 예,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2번 가보고 빠이빠이 하고 우리 한강교회 바로 등록하게 됐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년이 되려니까 네. 또 집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신앙생활 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제 마음속에 차가움도 어쩌면 또 아픔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찬양으로 치료하시려고 이 자리에 보내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한강교회 오셨던 소감이 그렇고 박 집사님은 소감은 어땠어요 그때? 학동 성결교회 가면서 그냥 느낌이 저는 많이 중한데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안 오고 그 중에 이제 한강교회로 왔는데 그냥 좋은 거죠. 마냥 좋은 거. 예. 그냥 그래서 그냥 뭐 고민 안 하고 예. 생각 안 하고 그냥 등록하는 걸로 했죠. 아유 감사하네요. 지사님이 옛날에 그 블로그에 한강교회를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올리신 적이 네네네. 2번인가 제가 봤는데 네. 그거 보면서 목사로서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한강교회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려고 이제 자꾸 자랑을 하니까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오려고 한강교회를 찾았는데 시간을 못 찾겠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부 예배가 시작이다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왔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블로그에 그러니까요. 우리 주보를 올린 거죠. 네. 제가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한강교회 쳐보는데 같이 올려져 있어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때는 사실은 좀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였던 것 같아요. 혹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네, 저는 수술할 때랑 그 수술을 바로 하기 직전의 분위기나 가족들의 뭐 상황들. 그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어떤 수술 하셨죠? 네, 2012년도 6월에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예. 그 상황에 이제 간경화 말기라는 소식을 큰형이 듣고 간경화 말기. 큰형은 바로 계속 아버님도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도 이제 간경화로 돌아가신 내력이 있어서 늘 속상해하던 차에 동생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무조건 간이식을 시켜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저를 다그쳤습니다. 간이식해야지 병원 가서도 간이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가장 힘드셨겠네요. 네. 그럼 지사님 현재 얼굴 피부가 좀 검은 편에 속하는데 그러면 이게 간 수술해서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저희가 있나요? 이제 사형제인데요. 셋은 하얘요. 근데 저만 돌연변이로 조금 검었고요. 원래. 원래. 오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새신자 등록카드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간 수술하셨다고 그래서 얼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간 안 좋으신 분들 얼굴이 새카마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원래 약간 깜짝잡하셨군요. 구릿빛이라고 하죠.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했어요. 사물놀이 좀 그만하죠. 얼굴이 저렇게 탈 때까지 하시나. 지사님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럼 지사님은 언제가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영업 동료, 제가 영업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든데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영업을 계속 시켜야 되는 이게 동료에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실적 안 나오면 그것을 제가 다 막 책임져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 집사가 아프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 아프면 응급실 갔다가 입원했다가 막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왔다 갔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그랬는데 수술하기 전에도 집에 있다가 갑자기. 복수 차면 또 병원 응급실로 가고 그래서 병원 가서 복수 빼고 이제 오면 또 집에 있다가 또 뭐 간성 혼수라는 것도 와요. 그러면 딴 세상 얘기를 자꾸 해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혼자 놔두고 아침에 제가 새벽에 가서 밤에 오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어요. 힘드셨겠네. 그래서 병원에 차라리 입원시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병원에서 밥도 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네. 그때 그러면 간 수술을 갖다 시간이 얼마나 하셨어요? 수술실 들어가서 나온 게 21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21시간.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간을? 네, 이제 큰형이 그렇게 추진하면서 예. 이제 큰형 거를 주기로 했다가 좋은 우에 있는 형님이네. 검사를 하는데 이제 작다. 간이. 예. 오. 그런 간이 이제 작네. 상황 중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형 거와 조집사 거의 반반을 받아서 견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몸속에는 그러면 조집사님 간 반, 그러면 형님 거 간 반. 네. 그 간이 세 종류겠네요? 제 건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러면 두 분께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계속 면역 억제제인가요? 계속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면역 억제제는 이제 약으로 예. 하루에 2번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들 감기 걸리는 사람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요. 감기 걸린 분이 있으면 오. 다음 날이나 그 주에는 100% 옵니다. 근데 코로나 덕에 예. 감기가 떨어진 거죠. 박 집사가 벌어온 돈보다도 많고. 그 사실 돈을 안 벌어왔을 때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프고 나서 그 통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여주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도 받고 잘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죠.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